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본 교환학생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꿀팁. 오늘은 자전거 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본에 교환학생을 간다, 유학을 간다, 그러면 살인적인 교통비로 인해서 자전거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저도 자전거를 샀어요. 왜냐면 기숙사 주변에 이제 장을 보고 해야 되는데 매번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바나나나 아니면 뭐 식재료 아니면 세제 이런 거 사면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서 다니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자전거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럼 자전거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1번은 대학 주변에 있는 자전거 판매점, 2번은 학교 자체에 문의를 해서 학교에서 대여를 하던가 이전 유학생이 남기고 간 유품을 물려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에 일본에 유학 와 있는 한국인들 모임 있죠. 거기서 중고 거래로 사는 겁니다. 뭐 이 세 개 정도가 있을 텐데, 일단 일본을 보면 대학교 주변에는 좀 작은데 자전거 수리점, 뭐 우리나라 삼천리 같은 느낌? 그리고 엄청 작지만 자전거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싼 자전거가 뭐냐? 기어가 없는 마마차리 기준으로 11,000엔 정도, 기어 없는 마마차리 기준으로 11,000엔 정도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비싸죠. 기어가 안 달려있는데 가장 싼 마마차리가 11만원이야. 그렇죠? 근데 이 가게에서 뭘 해주냐면 다른 사람들이 팔고 간 중고 자전거를 자기들이 정비를 해서 중고 가격으로 팔아요. 6,000엔에서 한 8,000엔 정도? 근데 학기 초에 안 가면 아마 다 팔릴 거니까 학기 초에 가서 사야 될 거예요. 그게 그나마 좀 보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빌려주고 이런 거는 아마 학교 재량에 따라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만 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마마차리, 기어 달린 마마차리를 주는데 학교 자체에서 대여용으로 쓰다 보니까 뭐 좀 녹슨 부분도 있고 그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아마 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유학생의 유품을 물려받기, 이거는 자기가 교환학생이나 뭐 유학 오기 전에 이전에 이미 살고 있던 같은 학교 선배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락이 된다면 뭐 받을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걸 찾기 좀 힘들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에 이제 카페가 있죠. 모임 카페. 저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유학생 모임이었나? 후유모였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한번 사기당했죠. 한국인한테. 이 얘기를 하자면 거슬러 가봅시다. 이 유학 모임 카페에서 자전거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자전거 사진 한 3장 정도 있었고 기어가 달린 마마차리를 팝니다. 5,000엔인가 6,000엔에 판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싼데 기어가 달려서 그런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텐진에서 만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15분에서 20분 지각을 했어. 처음에. 그래서 살짝 이상하다 싶었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시간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살짝 애매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람이 늦게 왔는데 마마차리 알죠? 기어 달린 마마차리 맞았어요. 근데 마마차리 앞에 바구니에 쓰레기를 담고 오는 거야. 오? 이것도 이상하죠? 물건을 팔러 오는데 물건에 쓰레기를 넣어온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전거 손잡이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묻으니까 장갑을 끼고 왔어요, 이 사람이. 이게 말이 되면 이걸 6,000엔에 판다고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게? 맞죠. 제가 그때 좀 멍청했던 탓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팔고 이제 연락이 두절됐죠, 이 사람이.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진짜 사람을 좀 순수한 유학생 아니면 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유학생들이 와 그래도 같은 한국인인데 이런 생각을 찰나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한국인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인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중고 거래를 한다고 치면 반드시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거래를 해야 돼요.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전화번호, 실명을 알 수 있는 거, 적어도 이게 돼야 됩니다. 진짜 거래라고 해서, 중고 거래라고 해서 그냥 현금 박치기만 하고 빠이빠이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 수 있는 거래를 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안심 거래를 하죠.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사기 범죄율이 높은 게 한국인이에요. 다른 범죄는 낮더라도 가장 한국에서 범죄 1위가 사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국에 가서 한국인 조심합시다. 이건 필수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전거를 사야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속형 자전거였기 때문에 마마차리를 샀는데 그 마마차리 중에서도 1번이 무조건 기어가 달린 마마차를 사는 게 좋습니다. 이 기어가 뭐 기어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기어
기억가 진짜 중요해요. 그냥 경사가 요만큼만 바뀌어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일본에서 1년 동안 기어 없는 마마차에 타면서 허벅지가 뭐 거의 뭐 준 프로 쇼트트랙 선수만큼 허벅지가 미친듯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진짜. 무조건 못해도 기어가 1번이다. 그리고 2번은 자기 용도에 맞춰서 산다. 근데 유학생의 경우에는 마마차리가 괜찮을 것 같다. 짐을 실을 수 있으니까 장 보러 갈 때 엄청 편하죠. 그러면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진짜 괜찮아요. 앞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심지어 그걸 기어까지 조절할 수 있어. 그러면 와, 자, 그거 타다가 기어 없는 마마차를 타면 와, 평지도 죽어나요. 진짜 타다가. 와, 옛날에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처음 샀을 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지하철로 25분 정도 걸리는 게 텐진까지였는데 그걸 자전거로 갔어요. 와, 근데 오르막길이랑 내리막길이 그냥 롤러코스터 마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와, 기어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와, 진짜 다시는 never 절대 못해. 그렇습니다. 오늘의 요약. 1번에서는 기어 달린 마마차리를 1순위로 두자. 자전거는 웬만해서는 중고로 사는 게 좋다. 3. 외국에서도 한국인은 가장 조심하자.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